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자, 이번 단원은 프로그래밍 1번의 21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C 언어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형식 규정 서술자 중 10진정수로 변환할 때 사용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10진수가 있고요. 다음에 8진수로 나타나는 게 있고 16진수로 나타내는 게 있죠. 자, 10진수로 표시할 때는 데시말 생각해 주면 될 거예요. %D로 해주고요. 8진수는 %5로 해주고요. 16진수는 %X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수로 표현하겠다 해서 %D가 되고 실수로 표현하겠다 그랬을 때 %F가 있고요. 네, 단일 문자로 표현하겠다 %E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 열로 표현하겠다 할 때 %S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10진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4번에 있는 %D가 되겠군요. 22번입니다. C 언어의 특징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랬습니다. 자, 1번에 보면은 이식성이 높다라고 그랬습니다. C 언어의 특징이 되는 것이고요. 자, 포인터라는 개념이 다른 언어와는 다르게 색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포인터에 대한 개념이 C 언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인터의 개념이 조금은 유용한 기능도 되지만 초보자인 경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되죠. 그 다음에 벨 연구소에서 개발한 벨 연구소에서 개발을 했고요. 시스템 기술형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랑은 다르게 시스템적인 부분을 건들 수 있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컴파일 언어입니다. 근데 4번에서 컴파일 과정 없이 실행한다 그랬으니까 어때요? 틀린 거죠. 네, C 언어는 컴파일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23번입니다. 기계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언어를 구분을 해주면 저급 언어가 있고 고급 언어가 있습니다. 저급 언어, 고급 언어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기계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고 기계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고 얘는 이제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입니다. 그래서 저급 언어에는 딱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기계어가 있고 어셈블리 언어가 있습니다. 기계어는 완전히 0과 1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어셈블리어는 이제 기계어와 1대1로 기호화시켰습니다. 이게 영어화시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네, 고급 언어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어는 일단은 기계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니까 바로 실행을 하죠. 그래서 일단은 실행 속도는 어쩐다? 빠르다. 네. 자, 두 번째 보면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그랬는데 유지보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요. 자, 세 번째는 호환성이 없고 기계마다 언어가 다릅니다. 네. 다음에 네 번째 이진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이진수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입니다. BNF 표기법 중 반복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표기법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본다면 정의하다, 그 다음에 택일하다, 그 다음에 반복하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정의하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택일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반복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단말, 단말이 아니다 그거죠. 그거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반복을 의미한다라는 것은 바로 4번에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25번 문제. 변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수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A는 1이다. A라는 변수에 1을 집어넣겠다. 이거를 이제 변수라고 하고 1, 2, 3, 4 이거는 이제 상수라고 하죠. 그래서 1번에 보면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하나의 기억 장소를 차지한다. 맞습니다. 자, 2번에 보면 변수의 유형은 유형이죠. 유형. 이게 숫자 변수냐 문자 변수냐 그런 유형은 한번 정해지면 일반적으로 끝까지 갑니다. 자, 세 번째, 프로그램이 동작되는 동안 절대로 값이 바뀌지 않는다 그랬는데 변수잖아요. 이 변이 뭐예요? 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에는 얼마든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죠. 예를 들어서 A는 1인데 A는 A 플러스 1을 한다. 그럼 A 값은 이제 뭐가 됐어요? 2가 되는 거죠. 처음에 얼마였어요? 1이었잖아요. 근데 중간에 2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값이 계속해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4번에 변수에 대한 변수는 이름, 값, 속성, 참조의 요소로 구성이 된다. 자, 예를 들어서 A는 1이다. A라는 것은 변수에 대한 이름이고 1이라는 것은 뭐죠? 값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int A다. 그러면 A는 무슨형 변수다? 네, 정수형 변수다. 이런 속성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네,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억 장소에서 15K를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두 번째 공백인 16K의 작업 공간에 배치하는 전략은 그랬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공간이 50K가 있고 16K가 있고 30K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갔다 그러죠. 가장 남는 공간이 적게 있는 곳에 들어간 거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네, 최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최적.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최초가 있죠. 가장 먼저 발견될 공간에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가장 넓은 공간에 들어가는 것. 자, 그래서 네, 기억장치 배치 전략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입니다. 프로그램 언어에서 사용되는 예약어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예약어다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자, 프린트 F, C 언어에서 프린트 F 하면 뭐예요? 인쇄하세요라는 명령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예약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약어는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번역 과정에서 속도를 높여준다라고 그랬습니다. 미리 예약되어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 예약어는 미리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 과정에서 속도를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매장에 갈 때, 미용실에 갈 때 그냥 가면 좀 많이 기다리죠. 근데 예약돼서 가면은 바로 그 시간에 바로 할 수가 있죠.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네 번째, 예약어의 수가 줄어들고 있을까? 예약어 수는 줄어들고 있다. 아닙니다. 예약어 수는 꾸준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네, C 언어에서 사용되는 escape sequence와 그 의미의 연결이 잘못된 것을 고르십시오. 그랬습니다. 1번에 B는 뭐냐면 backspace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에 나오는 N은 new line이다. 3번에 이거는 이제 탭이다. 4번에 이거는 carriage return이다.
커서를 맨 앞으로 보내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입니다. 객체 지향 기법에서 객체가 메시지를 받아서 실행해야 될 구체적인 연산을 정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걸 우리는 용어상으로 뭐라 그러냐면 메소드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해야 될 구체적인 연산을 이제 객체 지향 기법에서는 메소드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 클래스다라고 한다면 공통의 특성을 가진 것이 모여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속성이다 라는 뜻이 있고, 네 번째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인스턴스는 뭐냐면 클래스에서 속한, 해당되는 클래스에서 속한 새로 생성된 객체를 우리는 인스턴스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을 해서 처리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우리는 이걸 용어상으로 디버깅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나와 있는 필터링은 걸러낸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쪽쪽 뽑아낸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자동 필터, 엑셀에서 말하는 고급 필터 이런 말이 들어봤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은 이제 깔때기 모양이에요. 이런 깔때기 모양에서 원하는 정보를 뽑아낸다. 우리 커피 필터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공기 필터한다. 걸러낸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걸러내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포인터. 포인터는 뭐냐면 주소의 개념이 되죠. 다음에 네 번째 매크로는 뭐냐면 반복되는 명령어를 하나의 동작, 하나의 단추에다가 넣어 놓는 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1번입니다. 프로그램 언어의 해독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프로그램의 수행 순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원시 프로그램이 있죠. 원시 프로그램이 뭐에 의해서? 네, 컴파일러에 의해서 기계어로 되어 있는 목적 프로그램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 프로그램은 기계어로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것이 링케이지, 링커와 에디터, 네, 편집기죠. 에디터에 의해서 실행 가능한,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단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는 이제 로드 모듈이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이것이 주격장치에 올려보내는 로더에 의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 컴파일러, 그 다음에 링커, 그 다음에 로더 이거를 물어봤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2번입니다.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일정 기간 동안에 참조하는 페이지의 집합을 의미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워킹 셋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이제 주기억 장치다라는 겁니다. 메인 메모리가 되죠. 자, 여기가 이제 CPU가 됩니다. CPU. 근데 이제 주기억 장치의 속도가 늦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캐시라는 장치를 마련을 했어요. 캐시는 엄청 빠르거든요. 그래서 CPU가 메모리에서 원래는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주기억 장치의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캐시라는 공간을 둬가지고 CPU가 많이 참조할 것 같은 걸 미리 여기다 갖다 놓는 거죠. 그러면 CPU가 여기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되죠. 그런데 여기 가서 없네요. 그러면 그때 주기억 장치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CPU가 어떤 데이터를 많이 찾을까 그걸 예측을 해서 갖다 놓게 됩니다.
예, 그래서 CPU가 많이 찾는 것, 그것들의 집합, 그거를 워킹셋이라는 용어를 주고 있습니다. 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시언어에서 정수형 자료 선언 시 사용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정수형 형태가요. 정수형이 있고, 또 실수형이 있고, 또 문자형이 있겠죠. 네. 자, 정수형을 선언하는 것이 이제 INT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롱이 있습니다. 차지하는 바이트 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INT는 2바이트, 롱은 4바이트가 설정이 됩니다. 실수형은 플러트, 예, 플러트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는 더블이 되는 거죠. 더블. 그래서 얘는 4바이트, 예, 8바이트가 이제 설정이 됩니다. 자, 문자형은 이제 캐릭터로 이제 선언을 하게 되어서 1바이트가 네,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형을 물어봤으니까 IN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거기 해설에서 플러트가 네, 4바이트입니다. 수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34번입니다. 프로그램 수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프로그램의 판독성을 향상시키는 언어의 구문 요소는 무엇입니까? 판독성이다 라는 거죠. 이해를 향상시켜준다. 수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프로그램 수행을 할 때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네, 주석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4번에 있는 주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잘 달아놔야지 제3자가 왔을 때도 그 프로그램에 대한 해석을 잘 할 수가 있겠죠. 자, 35번입니다. 네. 어휘 분석의 주된 역할은 원시 프로그램을 하나의 긴 스트링으로 보고 원시 프로그램을 문자 단위로 스캐닝해서 문법적으로 의미 있는 일련의 문자들로 분할해낸다. 이 분할된 문법적인 단위를 뭐라고 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란 큰 단위가 있는데 이걸 이제 분석을 하려면 이렇게 쪼개서 봐야 되겠죠. 이 쪼개진 단위를 뭐라고 하느냐. 바로 1번에 나와 있는 토큰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6번입니다.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이나 가상기억 장치를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주격 장치에서 써야 되는 거죠. 네, 주격 장치의 공간은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꽉 차면은 누구를 내보내고 새로운 걸 읽어야 되겠죠. 그런 페이지 교체가 너무 자주 일어나요. 그러면 성능이 좋겠어요? 안 좋죠. 네, 성능 저하를 소리한다.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스래싱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가 이제 메모리가 이제 다 차서 자, 내보내고 A를 내보내고 A가 있었는데 CPU가 B를 찾는 거예요. A를 내보내고 B가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A가 나와 있겠죠? 근데 CPU가 또 A를 찾는 거예요. 그럼 또 B 내보내고 A 찾고 또 교대로 이렇게 찾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교체하다 판나는 거죠. 네, 이런 걸 스래싱이라고 합니다. 1번에 나와 있는 이제 인터럽트다. 인터럽트다라는 것은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더 급한 일이. 네, 그럴 때 사용을 하는 방식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있는 워킹셋도 여러분이 용어를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CPU가 자주 참조하는 내용들로 구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 워킹셋을 잘 관리를 해주면 CPU의 속도를 올릴 수 있겠죠. CPU가 자주 찾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메모리에 상주시켜 놓으면은 더 좋겠죠. 자, 37번입니다. 시언어에서 사용하는 기억 클래스에서 해당하지 않은 것은 기억 클래스의 종류에는 이제 자동 변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정적 변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지스터 변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외부 변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요. 그래서 자동 변수는 우리가 오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적 변수는 이제 스태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바로 1번에 나와 있는 다이나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8번입니다. 시스템 프로그래밍에 가장 적합한 언어는 그랬습니다. 자, 바로 1번에 나와 있는 C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 언어는 유닉스 개발 언어로 시스템적인 언어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프로그래밍에 적합한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2번에 나와 있는 코볼이다. 이거는 이제 거의 영어로 되어 있죠. 영어 방식으로. 그래서 사무 처리용으로 한때 코볼 언어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자, 3번에 나오는 포트란은 뭐냐면 이제 최초의 고급 언어로서 과학기술 계산용으로 이제 만든 언어예요. 계산 좀 편하게 해보자 라고 해서 만든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스칼이라는 언어도 이제 교육용으로 우리가 이제 사용되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39번 문제입니다. 최근에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각 페이지가 2개의 비트 39번입니다. 최근에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각 페이지마다 2개의 비트, 즉 참조 비트와 변형 비트를 이용을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페이지를 교체하는 알고리즘은 자, 얘는 뭐냐면 이제 메모리가 있는데 이제 꽉 찬 거죠. 그럼 누구를 내보낼 거냐, 누구를 내보낼까를 결정하는 방법. 그게 이제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F와 F5가 있죠. 먼저 들어온 것. 네, 먼저 들어온 것을 내보내는 거죠. 먼저 들어온 것. 그 다음에 LRU는 뭐냐면 가장 오랫동안 참조하지 않은 것, CPU가 안 찾는 것. 가장 오랫동안 CPU가 참조하지 않은 것을 내보내는 방법이 되죠.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OPT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장 오랫동안 참조하지 않을 것 같은 것, 참조되지 않을 거죠.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 이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고 예측을 해서 내보내는 방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FU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참조된 횟수가 네, 참조된 횟수가 가장 적은 거. 몇 번 참조했냐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NUR이 이제 바로 참조 비트, 변형 비트 2개를 이용을 해가지고 예, 나름대로 만듭니다. 그래서 참조 비트가 있고 이제 변형 비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 나름대로 00, 01, 10, 11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우선순위를 자기가 잡는 거죠. 교체 순서를. 그래서 1, 2, 3,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참조 비트에다가 이제 0을 주는 건데 페이지 호출이 안 되면 네, 페이지에서 이제 호출이 안 되면 0을 주고 그다음에 호출되었으면 네, 호출되었으면 2를 주고 나름대로 방법으로 0과 2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 내용이 변경됐으면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으면 0을 주고 변경되었으면 2를 주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계산해 가지고 순서를 하는 걸 우리가 NUR 방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바로 NUR 방식이죠. 그래서 네,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요?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0번입니다. 중위표기법으로 표현된 이 수식을 후위표기법으로 하시오. 자, 중위법을 후위법으로 바꾸는 방법은 연산의 우선순위대로 가로를 한 다음에 연산자를 이제 뒤로 빼주면 되죠. 그래서 A 더하기 B 곱하기 C 빼기 D가 있다. 자, 일단 이거부터 계산하죠. 그 다음에 이거부터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거부터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산자를 해당되는 가로 뒤로 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순서대로 적으면 A, B, C 곱하기, 더하기, D 빼기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